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MZ가 반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초년생 20대 휴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초년생이 네, 사회초년생들 20대들이 예. 휴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여러 조사 주체들이 샘플 다 조사를 다르죠. 한 경우가 있던데 어제가 저희 같은 데는 보니까 뭐 19살짜리가 지금 1년 근무도 안 됐는데 연차를 다 쓰고요. 거기 100% 쓰더라고요. 사업장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몇 군데 아니, 조사를 했는데 20대 휴가 사용해서 55%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아까 윤건영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휴가도 다 못 쓰는 데도 있다고. 저 휴가 다 쓴다는 데는 거의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시려고 싶은 것만 보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통계는 노동부 통계로는 그리고 문화체육부 통계나 종합적으로 해보면 100% 다 소진하는 게 41%다. 그리고 사람마다 뭐 15일부터 뭐 11일부터 뭐 20며칠까지 있을 수 있는데 소진은 자기 거에 부여된 평균적으로 13.5일이 부여가 됐는데 약 76%를 소진하더라. 이게 지금 통계거든요. 네. 그러면 13.5일이 부여됐을 때 뭐 80%라고 치면 8324봐 열흘 이상을 소진하는 거죠. 아까 전에 연차를. 제가 뭐 이렇게 질의를 드린데 이번에 9시간 썼고 그 다음에도 바빠서 그 다음 주도 69시간 썼고 그 다음 주도 쓸 수 있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예? 불법을 때려잡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불법은 잡는데 그렇죠. 예.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IT 업계 자주 간다며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보면 크런치보드 끝나고 나서 론칭하면 쉴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런칭하고 나면 이제 버그 발견돼가지고 버그 바로 잡아야 되니까 또 출근하게 되고 사실 그건 다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불법이 지금 그건 이제 감독으로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근로감독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근로감독? 감독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로감독 강화하는 건 강화하는 건데 결국에 인력적인 문제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바로 잡으려면 근로감독 늘려야 돼요. 근로감독 늘리는 거 사임조책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근로감독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감독 늘리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69시간제 예약이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산업 현장에는 일 더 시켜도 된다는 시그널로밖에 안 읽혀지니까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뭐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냐?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 더 시켜도 된다는 시그널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 더한 만큼 나중에 더 쉬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말 안 돼. 현실성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공감하는 게 잘못하면 이게 일을 더 시켜도 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까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원래 개편은 주상한을 주평균으로 해서 불법과 공짜 노동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추가로 현재 보상휴가제가 있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업종이나 어떤 노동자들은 휴가 대신 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단체 휴가라든가 다양한 옵션을 이제 예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노사 합의로 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도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뭐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그러니까 방안을 만들기 말씀하시면서 단체 휴가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단체 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69시간 일해야 되는 그 기업이 단체 휴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옵션으로 이제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데는 그리고 노사가 합의로 할 수 있게끔 사실 이게 열어놓는 거죠. 뭘 하겠다라는 건지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60시간 이상 안 된다 하고 있고 장관은 69시간까지 선택적 근로를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뭔지를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이란 상한선을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알고 있지만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상한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출석한 국회에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여론은 제대로 들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루고 장관 말 다루고 또 대통령실 말 다루고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요. MZ가 이거 좋아합니까? 69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69시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홍보물 60시간 바짝 일하고 나만의 휴가를 보내자 60시간 바짝 일하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휴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69시간 노동은 극단적 사례일 뿐인데 당초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부족해 혼란이 생겼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장관님 또 정부 관계자들 분들이 혼인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혼란의 시작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른바 주당 120시간 근무 발언이었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있다는 해명으로 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외부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고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는 주당 69시간. 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발언을 연구 용역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에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한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주당 69시간 기본틀로 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7일, 즉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분기, 반기, 최장 연 단위까지 늘려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몰아서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주에는 주 60시간 노동은 무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견이라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바로 어제는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프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잘못된 프레임을 탓했습니다.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오늘 다시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MZ세대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